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크게 공화정 시대와 제국 시대로 나누어지는데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까지를 공화정 시대라고 합니다. 자, 로마로 출발해 볼까요? 로마는 언제 세워진 국가일까요?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인 폴리스들이 생겨났던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753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로마를 건국한 사람은 로물루스지요. 로물루스 신화를 보면 아버지가 전쟁의 신 마르스, 어머니는 레아 실비아란 인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 왕국의 지도자가 되는 신화는 너무나 많은데요. 이리하여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12신들 중 마르스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로마답게 정복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겠죠. 세월은 흘렀고 7대 왕인 타르퀴니우스가 폭정을 행하자 당시 귀족들과 민중들의 불만은 높아만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아치 왕을 섬기고 있다고? 이구 속 터져. 그런데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했던가요?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중 한 명인 섹스투스가 유부녀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고 강간을 당한 여인은 자살을 합니다. 이름과 행실이 우찌일이 꼭 닮았을까요? 저런 쓰레기들을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이 일로 그동안 참고 있던 민중들은 들고 일어나 왕을 쫓아냅니다. 이때가 기원전 507년이지요. 당시 귀족 중 한 명인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공화정의 시작을 알리고 다시는 로마의 왕정이 서게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의 바람대로 기원전 27년까지 약 500년 동안 로마는 공화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화정이란 왕을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정치를 말합니다. 즉 왕정처럼 세습을 허용하지 않아 민주적인 통치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초대 콘술이 되어 로마를 통치합니다. 이때 로마는 대표자에 불과한 콘술을 2명 뽑았고 임기는 1년으로 해서 독재를 막았습니다. 실질적 국정 운영 기관은 원로원이었습니다. 원로원은 귀족들의 대표기관이었지요. 이들은 원로원에 모여 나라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공화정 초기의 모습은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신분제도는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처럼 귀족, 평민, 노예였습니다. 그리스처럼 로마도 처음엔 평민들의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 팽창 정책을 쓰면서 많은 군인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주로 농부였는데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야 할 철의 군인으로 나가 싸워야 했기에 손해가 많았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귀족 중심의 기병 부대가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했으나 점차로 보병의 존재가 중요해지며 창과 방패로 무장한 중장보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기병에 비해 보병은 다양한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그 수가 많아 영토를 확장함에 있어 효과적이었습니다. 중장보병은 대개 평민이었습니다. 따라서 평민들은 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희생해서 로마의 영토를 확장시켰는데 왜 우리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늘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잖아. 그래, 우리가 애써 영토를 넓혀 놓으면 그 땅은 귀족들이 차지하고 그곳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만들잖아. 우린 뭐야? 평민들은 이후 강력한 신분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귀족들은 웬 개가 짖냐 하면서 모른 척했지만 평민들 없이 로마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평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평민의회를 인정하고 호민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호민관은 평민회의 의장이 되어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호민관은 법을 발의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법은 문자로 기록을 하지 않은 관습법이어서 귀족들은 제 맘대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귀족이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벌을 가볍게 하고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지요. 관습적으로 귀족들은 이런 일로 처벌을 받지 않았어. 하면서 말입니다. 법이 이랬다 저랬다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으니 평민들은 법을 문자로 기록해서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게 문자로 기록해 놓은 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마에는 12표법이라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 생긴 것입니다. 12표법은 우리 고조선의 8조법처럼 부분만 남아있는데 빚을 갚지 못한 경우 노예가 되는 것은 고조선의 8조법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 후 평민들의 힘이 강해져서 기원전 376년에는 2명의 콘술 중 1명은 평민 중에서 뽑도록 했습니다. 이를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라고 합니다.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성립시킨 법이었지요. 약 100여 년이 지난 기원전 286년에는 평민회에서 결정한 법이 원로원의 비준, 즉 공식적인 허가 없이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호르텐시우스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로마의 독재관이었던 호르텐시우스가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는 기원전 3세기경 지금의 이탈리아 영토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육군인 중장보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폴리스와 같은 작은 국가였던 로마가 엄청나게 거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식민지 땅에 큰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라티푼디움의 뜻은 광대한 토지랍니다. 귀족들은 식민지를 얻으면 땅을 차지한 후 그곳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라티푼디움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물론 노예를 쓰니까 품삯은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이곳에서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농민들은 허구한 날 전쟁터로 끌려가 싸웠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심히 싸워 귀족들 좋은 일만 시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민들은 대부분 자영농이었는데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에서 값싼 농산물을 가져와 팔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로마의 평민들 중에선 농사를 포기하고 귀족들의 노예로 들어가 살거나 도시로 가서 빈민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것은 곧 로마 군대에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로마의 군인들은 대개가 평민이기 때문이죠. 평민이 노예가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되면 나라 세금을 못 내게 되어 국고가 줄고 군인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어 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된 그라쿠스 형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평민들에게 식민지에서 얻은 땅을 나누어 주어 다시 농사를 짓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배만 채우고 싶어 했던 원로원의 귀족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평민들에게 땅을 주려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귀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 훗날 로마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아무튼 로마는 점점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유럽의 남부 지역은 물론 중부 지역까지도 휩쓸고 서아시아 일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지만 역시 귀족이면서 평민파 우두머리, 즉 호민관인 킨나의 딸과 결혼하면서 평민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평민파를 대표하여 빚까지 져가며 포퓰리즘 정치를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행위를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카이사르는 자비로 시민들에게 각종 공연을 보여주어 인기를 얻었고 유피테르를 제사하는 대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빚더미에 올라앉아 참 난감한 처지가 되었지요. 그때 당시의 영웅이자 대부후였던 크라수스와 손을 잡고 빚을 갚았으며 또 다른 영웅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집정관은 임기 1년이었고 원로원 대표 1명, 평민의 대표 1명으로 2명이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도움을 받아 평민의 대표로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 대표로 나온 집정관을 유명무실케 합니다. 권력을 잡은 카이사르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와 함께 정권을 휘둘렀습니다. 이를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삼두란 3명의 우두머리란 뜻이지요. 삼두정치는 로마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 1차 삼두정치라고 명명합니다.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라고 했죠.
집정관들은 임기가 끝나면 로마가 넓혀놓은 식민지 땅에 가서 그 식민지들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총독이 되어 속주 식민지로 가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도 총독으로 가야 했는데 총독의 임기도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여전히 빚이 있었고 이 빚을 갚음과 동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 총독으로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정복 활동을 하여 전리품으로 돈을 마련하고 업적을 세워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픈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 총독의 임기를 5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독 연임을 통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에서 10년간 정복 활동을 하면서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많은 지역을 로마의 영토로 흡수합니다. 그의 뜻대로 카이사르는 전쟁터에서 얻은 포로와 노예들을 팔아 빚을 갚았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카이사르의 로마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이런 업적을 두려워하며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로마로 들어오면 집정관이 되어 로마를 휘어잡을 거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원로원의 귀족들을 설득해 카이사르의 총독 임기를 더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뭐야? 내가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폼페이우스가 나를 로마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참을 수 없다.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원래 총독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때는 군사를 이끌고 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로마 입구인 루비콘강을 건널 때는 무장해제해야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폼페이우스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아프리카의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복남매가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선왕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미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동생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였습니다.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너무 나이가 어려 환관 포티노스가 섭정을 했는데 그는 카이사르가 대세라는 것을 알고 도움을 청하는 폼페이우스를 죽여 뒤이어 도착한 카이사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대노하면서 포티노스를 죽였지요.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왕자편에 있던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권력을 줄 것을 염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위험에 처했으나 로마에서 지원병이 도착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측근들을 모조리 처형하고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공동 통치자로 인정을 한 뒤 로마로 돌아갔지요. 카이사르가 로마에 입성하자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 그는 집정관이 아닌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집정관은 원래 2명의 임기가 1년이라고 했죠. 하지만 독재관은 혼자서 죽을 때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카이사르는 법을 고쳐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민주적인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카이사르를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카이사르 암살단을 만듭니다. 이 무리 중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며 카이사르가 가장 총애했던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자신을 공화정을 연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후손이라 생각하며 반드시 공화정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양아버지보다 중요한 것은 로마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기 위해 원로원으로 가고 있을 때 브루투스 일당들은 카이사르를 찔렀고 23군데의 상처를 입은 카이사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욕심이 불러온 참극이라고나 할까요? 카이사르는 죽으면서도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카이사르가 죽자 그의 제일 상속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당시 19살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유언대로 로마 시민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피두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집정관이 되어 로마를 통치하지요. 공식적으로 집정권 3명의 임기도 5년으로 하지요. 이를 제2차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한편 숨어 지내던 브루투스는 이 3명의 집정관이 반대파를 무참하게 처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 군과 싸웠지만 패배하고 자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